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번 뉴스는 HS코드 허점 파고 들었습니다. 저품질 중국산 형광 덤핑 유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품질 중국산 H형광 제품인 기타 철 구조물의 우회 수입이 늘어나자 지금 현재 H형광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긴급 대책에 나섰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밤 덤핑 관세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가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타철 구조물이라는 것 자체가 이 H형광 약끝단에다가 소위 마구리판이라고 불리고 있는 철판을 용접해서 일시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고해서 지난 3월 3,000톤 규모의 초도 물량을 국내에 수입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입되는 H형광은 현재 정상 H형광보다 7%나 저렴한 톤당 128만 원에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 내 형광 유통 가격이 톤당 1,000만 원 수준으로 본다면 철강사와 국내 수입 유통사가 톤당 28만 원의 차액을 나눠 먹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수입한 기타 철 구조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철판 용접한 걸 떼내고 H 형광만 따로 쓰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2014년도에 이 부실한 철강제 수입을 해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라는 참사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유통 1억제까지 좀 신설을 하면서 경로를 감시하면서 강화를 해왔는데, 이거를 또 뚫고 지금 수입을 또 하고 있는 거. 결국에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비약할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뭐 마약을 수입해 온다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왜냐면 이 참사라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되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여기 붕괴 사고가 나서 실제 인명사고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인명사고까지 났었다면 그 유족들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회해서 지금 국내 수입 유통사가 있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사실 좀 문제인 것 같고, 이 수입 유통사 자체부터 좀 규제를 좀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간에 갖고 와서 했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이게 추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건물에 이런 부실한 H형광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을지도 몰라서 지금 뭐 건설 회사가 지금 다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가 또 나와서 지금 뭐 철강회사도 좋지는 않겠지만은 건설 회사들도 되게 많은 불신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에 이런 물량들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곧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소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잘 규제가 좀 돼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좀 여기서 설명드릴 거는 이 반덤핑이라는 것 자체가 외국의 특정 제품이 국내 가격보다 싸게 수입돼서 관련 산업들이 타격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위한 조치로서 각국에서 이런 것들을 좀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덤핑이라는 것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뭔가를 좀 얹고 사고 이런 것들을 덤핑이라고 하는데, 반덤핑은 이제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제철 일봉입니다. 오늘 0.72% 떨어졌고요. 자, 일단 일봉을 굉장히 좀 자세히 보시면 뭔가 좀 불편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꼬리들이 좀 많이 달렸어요. 윗꼬리를 달든 밑꼬리를 달든, 그리고 뭔가 갭상승, 갭하락 이런 것들이 많아서 좀 빈 공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돈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봉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은데, 주봉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꼬리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좀 차치를 하고 어디서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냐면, 우선 연초부터 보겠습니다. 연초부터 보시면 이 고점에서 하락한 이후에 단 한 번도 고점을 넘어보지 못했습니다. 상반기 내내 말이죠. 그리고 이 밑에 권에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고 올라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이 마지막 저점도 마찬가지로 받고 올라간 느낌. 물론 레벨업이 살짝 된 느낌은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레벨업 된 느낌은 있어요. 있지만은 어쨌든 바닥을 자꾸 다지고 올라가는 느낌. 그 바닥이 요 11월 바닥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 원래 정고점이라 본다면 요 윗가격이거든요. 54,000원. 여기는 너무 턱없이 지금 부족한 가격대라고 볼 수 있겠고, 월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때가 그냥 고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요 고점을 넘어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철강 업체들도 나름 힘들긴 하겠지만은, 우선 보시면 외국인이 그나마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는 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간에서 매도가 너무 많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자, 그래서 뭐 뉴스들을 좀 본다면 뭐 조달문자 구매 계약도 나오고 있고, 뭐 탄소 포집 기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네. 하지만은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좀 못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 1분기 실적마저도 전분기 대비해서 좋지 않아졌고 전년도 대비해서는 좋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 다음 이제 분기를 보면 이게 과연 많이 상승한 것인가? 라고 좀 의문이 좀 들죠.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은 폭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자, 근데 또 PR을 보면 저평가예요. PBR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회사가 또 배당은 줍니다. 네, 나름 2점 중반대로. 그리고 연간 실적으로 본다면 네,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상황적으로는. 근데 뭔가 땡기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는 거죠, 결론은. 수익성이 지금 현재 나아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고 뭔가 팍 올라갈 만한 재료도 없고 실적이 무슨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제철 쪽이 엄청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런 악재까지 뜨니까 관심을 안 두는 거죠. 관심을. 자, 그래서 이제는 동국제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H형강 판매사고요. 자, 0.28% 하락을 했고 자, 월봉상으로 보시고 주봉상으로 보시면 최근 상승했던 흐름과 별개로 다시 하락의 흐름과 소폭의 상승의 흐름. 자, 하지만 이때부터 시작되는 하락이죠. 그리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네,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이때부터 엄청난 하락을 했고 다시 상승했다가 다시 최근에 다시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시가총액 1조 7천억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코스피 162위입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순매수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등급 A 그리고 뭐 조달청과 뭐 계약을 했고 뭐 방화문 시장 뭐 진출 뭐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칼라 강판 이 브랜드인 럭스스틸 이것이 굉장히 좋죠. 스타벅스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자, 1분기 실적을 좀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확실히 좋아졌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소폭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조금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2분기 컨센을 보면 사실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자, 일단 PER 낮은 거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철강 쪽 이제 보시면 비슷한 느낌을 좀 보고는 있네요. 비슷한 느낌을 좀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국제강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잘 보시다가 하락이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주봉상으로 보면. 그래서 뭔가 느낌상 이 현대제철보다는 그죠? 저조차도 현대제철보다는 동국제강이 또 낫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잘 평가를 해보시고요. 어떤 회사가 더 좋을지는 네, 여러분 판단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